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10명 중 6명은 향후 1년간 집값이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27일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끝없는 기세로 상승을 하다 10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등 각종 불안 요인이 갈수록 커져가는 가운데 강남도 예외는 아니었고 강남 아파트의 전세가 주춤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쓸어 담고 있으며 이에는 상대적으로 자기자본 여력이 부족한 20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알아보러 가시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에 관해 61%가 내릴 것이라 답했습니다. 14%는 오를 것이라고 했고 19%는 변화 없을 것으로 7%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집값 상승 전망은 10년 내 최소이고 집값 하락 전망은 10년 내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6월 3년 만에 하락 전망이 상승 전망을 앞섰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격차가 더 커졌다고 합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60대의 집값 하향 전망이 두드러졌는데요. 과반을 훌쩍 넘는 72%가 내릴 것이라고 응답했는데 30세 이하 41%, 30대 59%, 40대 64%, 70대 이상 55%에 비해 높은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거주자의 69%가 집값 하향을 전망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대구 경북이 64%, 인천 경기가 63%로 뒤를 이었습니다. 생활 수준별로는 상위층의 하락 전망이 우세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생활 수준이 상중상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72%가 향후 1년간 집값 하향을 점쳤고 반면 생활 수준이 하라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는 이 비율이 49%를 기록하며 과반에 못 미쳤습니다. 또 눈에 띄는 점은 주택시장의 잠재적 수요인 학생들의 집값 전망입니다. 집값이 내릴 것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38%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자영업 70%, 사무관리 65%, 무직 은퇴 61%, 전업주부 58%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입니다. 학생들의 집값 상승 전망 또한 31%로 타 직업 자영업 7%, 사무관리 12%, 무직 은퇴 17%, 전업주부 8% 대비 높았습니다.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실제로 매매가도 떨어지고 있고 최근 깡통전세로도 떠들썩한 영향을 받은 걸까요? 전세거래도 뜸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강남 학군아파트 음마, 도곡넥슬 내 전세거래가 주춤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름방학 기간 서울 강남권 주요 학권 아파트들의 전세 거래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와 도곡동 도곡넥슬은 각 동에서 거래량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절대량은 감소했다고 합니다. 소역 세권에 내로라 하는 학군 단지들도 금리 인상 영향을 받은 모양새입니다.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과 아실에 따르면 올해 6월 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도곡넥슬 전세는 총 35건이 거래됐습니다. 도곡동 내에서는 최다 거래량으로 2위 개포한신 18건, 3위 도곡 삼성레미안 17건에 비해 2배가량 많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동월 기준 지난 2020년 62건, 2021년 52건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 대치동에 전세를 얻어 들어온 사람들 이른바 대전족이 가장 많다는 음마아파트는 이 기간 전세 거래량이 84건으로 전년 동기 88건 대비 선방했습니다. 다만 6월에 42건이 거래된 후 7월 27건, 8월 15건으로 갈수록 감소했습니다. 두 단지 모두 매매 거래는 손에 꼽는다고 합니다. 어린 자녀의 교육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세우고 집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적정 연령대를 염두에 두고 전 월세를 많이 찾기 때문입니다. 음마아파트는 재건축 이슈도 있습니다. 실제 지난 6월 이후 매매량은 도곡넥슬 7건, 음마아파트 2건에 불과합니다. 중개업자들은 올여름 전 월세 거래 부진의 원인을 어려워진 대출과 금리 인상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 소강 상태의 집주인들이 금매 대신 내놓은 임대 물량은 쌓이는데 세입자 감당 여력이나 선호도는 떨어진 것입니다.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지난달 6%를 돌파한 가운데 한국은행은 전날 기준금리를 연 2.50%로 종전보다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재계약이 많고 금리가 높아지면서 수요가 다소 줄었다. 매물이 없는 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뛰어난 대학 입시 아웃풋이 전국의 학부모와 공부 좀 한다는 학생들을 끌어들여 오랫동안 선순환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큰 흐름에서 문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부 매물은 호가가 높습니다.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음마아파트 전세의 경우 전용 면적 76제곱미터는 8억 원 이상, 84제곱미터는 9억 원 이상은 줘야 한다며 새 학년을 앞둔 겨울방학 때 매물도 수요도 더 많아져 아직 지켜볼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강남은 일부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주택매매 시장은 거래 절벽이 심화되면서 집값 하락폭도 점차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82.9로 올해 5월 2일 조사한 91.1 이후 16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는 기준선 100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2019년 7월 1일 80.3 이후 3년 1개월여 만에 최저치입니다. 아파트값도 확연한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11%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마이너스 0.09%보다 하락폭이 커진 것이면서 2019년 3월 4일 조사한 마이너스 0.11% 이후 3년 5개월여 만에 최대 낙폭입니다. 경기 마이너스 0.20%와 인천 마이너스 0.26%도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커진 영향으로 수도권 전체 아파트값은 지난주 마이너스 0.12%에서 금주 마이너스 0.18%로 내림폭이 확대됐습니다. 수도권 아파트값 하락폭은 2013년 1월 14일 조사 당시의 마이너스 0.19% 이후 9년 7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매매 수급 지수가 낮아지며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지금 3억 이하의 주택을 쓸어담고 있는 다주택자가 많다고 합니다. 3억 이하의 주택을 쓸어담는 다주택자들이 이번 연도에 몰린 것은 아니지만 지난 3년 반 동안 다주택자 8만여 명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34조 원어치를 싹쓸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혜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공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2건 이상 구입한 매수자 수는 78,45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매입한 공시가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은 21만 1,389건으로 액수로는 33조 6,194억 원에 달했습니다. 주택을 2건 이상 구매한 사실상의 다주택자들이 주축이 돼 공시가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쓸어 담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방 저가주택 구매 건수가 2건 이상인 다주택자들의 연령대별 매수 건수는 40대가 6만 3,9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5만 5,601건, 60대 이상 4만 4,59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자기 자본 여력이 부족한 20대 이하의 경우 지방 저가주택 구매 건수도 8,88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시가 3억 원 이하 지방주택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대 주택수로 치지 않고 다주택자 중과 세율을 폐지하는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다주택자의 지방 저가주택 쓸어담기 경향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식 다주택자 세금 감면은 결국 지역 저가주택을 투기 세력의 먹잇감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외지인이 지역에 들어와 집을 쓸어담고 집값을 올린 다음 개미털기에 나서면 결국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은 삶의 터전을 지역에 두고 있는 실수요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부자감세 일변도의 세제 정책을 철회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세심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여러 요소들을 파악하며 시장에 대응해 나가야겠다. 아파트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돈이 없어 살 수 없는 시기에 접어들었다. 국가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오겠지만 더 팍팍 떨어져서 더 이상 아파트는 투자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 하나 가지고 있고 그것이 자신들이 전 자산이라는 점에서 아파트 가격의 하락이 안타까울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서울, 수도권, 그리고 일부 지방 아파트 가격은 정말 터무니없는 가격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더 이상 살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다. 영끌에서 산 사람들이 한국 부동산의 마지막 봉이었다. 집값이 폭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상으로 내려가는 길이라 봅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전세 사기도 판을 치고 있어 전세 가기 무섭다. 집이 투기의 목적이 아닌 주거라는 본연의 용도로 거래되는 그날까지 쭉 떨어지길 바랍니다. 집값 급락이 아니라 정상화다. 현재 가격의 50%는 빠져야 된다. 금리 더 오르면 매수 심리가 더 꺼기겠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2017년 집값 시전으로 정상화되어야 나라가 살고 청년이 미래를 꿈꿉니다. 사려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가격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가을부터 주거납니다. 슬슬 경매 쌓이고 영끌 조금 힘드실 테고 빅스텝은 아직 엄청 많이 남았고 추측이 아닌 이제는 실제 인구 감소 플러스 경기 침체 등 많은 요소들이 있네요. 대출 이자가 올라도 일반적으로 1년은 버티는데 중간에 반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 후부터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못 버티고 던지기 때문에. 그동안 부동산 거품이 너무 부푼 데다 이번 인플레이션은 전 세계가 잡기 힘든 상황이기에 금리는 더 오를 추세고 고금리는 장기화 유지될 전망이라 일부 지역은 고점에서 50% 이상 하락할 수도 있겠습니다. 30% 빠져도 못 사는 슬픈 현실. 그동안 너무 거품이 많이 꼈었다. 앞으로는 서민들도 열심히 일해 모으면 나도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집값이 될 때까지 계속 하염없이 내려가야 한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빅스텝은 내년이 대박이지. 수도권 가격이 점점 정상가로 돌아가니 집 구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네요. 기존 가격들이 정상이 아니죠. 다주택자들만 엄청난 불로소득 보는 구조였습니다. 최소 2017년 수준은 가는 게 맞습니다. 이제야 제값 찾아가는 건데 뭐가 문제임. 아직 말도 안 되는 집값 폭등 거품 빠진 것도 아니다. 한참은 더 내려가야 한다. 이런 거품은 역사상 다시 오지 않을 것. 없는 돈 쫓지 말고 각자 소득에 맞는 집 구매해서 행복하게 삽시다.
아무리 땅값 차이라고 해도 수도권 집값 거품은 너무 심했었지. 지금보다 절반 이상 내려가야 적당하지. 초반에 다주택 구매로 돈 벌고 판 사람만 이득이고 나머지는 빚더미지. 코인이랑 똑같다. 매일 뉴스에선 폭락이고 최저하락이라 하지만 아직은 전혀 상상도 못할 가격이네요. 그만큼 하락으로는 내 집 마련 꿈도 못 꿉니다.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